안녕하세요. 저는 신도시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공부하느라 또 일하고 병원 운영하느라 바빴던 지난 날들.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고 소중한 성격이다 보니 딱히 결혼에 대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흔이 딱 넘어가니 오히려 결혼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마음 잘 맞는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 같이 재밌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었습니다. 그때쯤 만나게 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아는 분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원래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사 후 본인 사업을 시작한 개인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배려심 많고 또 웃는 모습이 참 천진하고 설레더라고요. 오랜만에 찾아온 설레는 감정.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좋으니 만났겠지만 처음 만날 때만 해도 결혼까지 갈까 싶기도 했어요. 그 전에 연애에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끝을 내던가 그쪽에서 끝을 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남자도 꽤나 적극적으로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저 역시도 이 남자라면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뜻을 저희 부모님께 전하자 부모님은 기뻐하셨어요. 제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네 인생이니 알아서 하라고 말은 하셨지만 내심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으면 하고 바라시기도 한 것 같았거든요. 워낙 싹싹하고 성격 좋은 남친을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친이 먼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그 다음으로 제가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만 계시다고 했거든요. 남자친구네 집은 평범한 편이었고 어머님도 평생 가정주부로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만난 적은 처음이라 좀 긴장했는데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몹시 좋으신 분 같았어요. 인상도 온화하시고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젊은 나이에 병원 원장이라니 능력도 좋은데 인상도 좋고 마음도 선해 보인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 본인께선 딸이 없고 아들 하나만 있어서 적적했는데 저를 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다고도 하셨어요. 남친의 싹싹한 성격이 어머님과 굉장히 많이 닮았구나 싶었고 저를 그토록 환영해 주시니 당연히 좋았죠. 그렇게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준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남친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남친은 소설 분야의 사업을 했는데 지원금과 투자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 일로 꽤 정신없어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저한테도 미안해했어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 초창기고 사실상 버는 돈은 크지 않다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다 이해했습니다. 애초에 남친에게 사업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당장 어떤 이익이 생기거나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은 내가 충분히 잘 벌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 말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남친도 몹시 고마워했고요. 결혼 준비에 있어서 남친 돈이 거의 안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신혼집은 제가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는데 가전제품들이나 가구들도 다 원래 있던 걸 그대로 쓰기로 했거든요. 남친이 쓸 침대만 새로 샀죠. 제가 잠을 잘 때 바로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남친이 쓸 침대만 따로 사서 제 침대와 약간의 공간을 띄워두고 나란히 붙여서 쓰기로 했습니다. 남친도 동의했어요. 자기도 그게 편하다고 하면서요. 굳이 결혼했다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잘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후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 살림을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느냐고요.
처음 그 제안을 하셨을 때 솔직히 몹시 불편했죠. 시어머니가 살림 도와준다고 하시는데 반길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결혼 전에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집안 살림을 봐주시는 도우미 분이 계셨어요. 애초에 제가 집에서 밥도 잘 안 해 먹었고 집은 잠자고 쉬는 용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크게 어지를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혼자 살 때와는 다르다며 앞으로는 손 가는 일이 많아지지 않겠냐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 사는 거랑 두 사람 복닥거리면서 사는 거랑은 다르지. 근데 우리 새아기도 일하고 동식이도 일하니까 정기적으로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치 않아?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일정 조율하면 좀 더 자주 오실 수도 있거든요. 아휴, 근데 새아가 내가 전에 너네 집 가봤을 때 봤는데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이라지만 그 사람 별로 손끝이 야물지는 않은 것 같더라. 겉으로는 대강 깨끗해 보여도 당장 선반만 해도 묵은 먼지 쌓여 있고. 그런가요? 거기까진 신경 안 써봐서. 집안일뿐만 아니라 집에서 밥 먹을 일도 종종 있잖아. 매번 외식하는 거 몸에 안 좋고. 내가 집에 와서 집안일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가 너무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말이다. 저는 혹시 어머님도 본인 아들이 밥 잘 못 먹고 다닐까 봐 걱정돼서 이러시는 걸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엄마가 많이 적적하시니까 우리 살림이라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또 워낙 살림 잘하시고 꼼꼼하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손 맡길 바에야 직접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 제가 고민하자 남편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뭘 걱정하는지는 알아. 아무리 살림 도와주신다 해도 당연히 시어머니가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 불편하겠지. 근데 우리 엄마 그런 거 오히려 쿨해. 자기는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집안일에는 신경 못 쓸 거라는 것도 잘 아시고 집안일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 아들 살림 도와주시면서 겸사겸사 용돈벌이 하시고 싶은 것도 있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저도 거절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에 일주일 3일 정도 정기적으로 오시기로 했고 전반적인 집안일도 하시고 반찬도 만들어 주시기로 했어요. 월급은 용돈 개념까지 포함해서 꽤 많은 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살림을 어머님이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좀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이런 일을 전에 해보시기라도 하신 양 센스가 넘치시더군요. 집안일과 살림이 끝나면 제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님이 저희 집 살림은 해주시지만 정작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던 거죠. 게다가 정말 남편 말처럼 살림 솜씨가 최고셨어요. 온 집안이 번쩍번쩍 윤이 나고 반찬 같은 것도 저나 남편이 많이 먹는 게 아니다 보니 딱 두세 번 먹을 정도로 간단하고 정갈하게 만들어서 보관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집안 살림을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도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집에 드나들면 괜히 이런저런 트집 잡힌다고요. 저도 그래서 괜히 그러시라고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어머님은 저를 불편하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은 일절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다 보니 너무 만족스럽고 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어머님은 한 번씩은 기다리셨다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을 차려주고 가시기도 했어요. 제가 해물탕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해물탕을 해서 함께 저녁을 먹고 어머님은 댁으로 돌아가시는 거였죠. 그 와중에도 제가 설거지 하겠다고 하면 의사는 손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면서 무조건 들어가서 쉬라고 하세요. 그리고 뒷정리까지 다 하시고 집에 가셨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드리는 돈 외에도 따로 선물도 자주 사다 드렸습니다. 화장품, 가방, 상품권 등등.
그때까진 너무 만족스러운 상황이고 우리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잘났다 한들 안이 꼽게 보거나 어떻게든 깔아뭉개려고 하는 시어머니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너무 저를 존중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것 같아 기뻤거든요. 진심으로 저를 딸처럼 아끼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요, 그런 저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름 끼치는 반전 상황 하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병원 운영 관련해서 엄청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저희 병원에서 피부 관리를 받으신 환자 한 분이 전신 발진이 일어났다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저희 피부과 잘못도 아니었는데 악의적인 소문이 많이 퍼지는 바람에 저희 병원에선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으로 인해 병원 영업에까지 지장을 입게 되었죠. 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남편도 저를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께도 그 얘기를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어머님이 집에 안 가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날 입맛이 없어 바로 쉬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는 게 좋다며 냉이 된장국을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은정아, 얘기 들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님. 병원 운영하다 보면 별일 다 있는데요, 뭐. 그래, 그렇게 의연하니까 얼마나 좋아.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네가 속상해하면 나도 너무 마음 안 좋고 신경 쓰여. 그러셨어요? 그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 기다린 거잖아. 밥이라도 든든히 먹이려고. 잘 먹고 푹 자도 다 잘 될 거니까. 알았지? 따뜻한 된장국과 따뜻한 어머님의 위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감사하다고 말을 전했죠. 그렇게 어머님은 뒷정리까지 마치시고 저보고는 싫어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막상 나가시고 보니 어머님 드리려고 사뒀던 애플 망고 세트가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날 가시고 나면 다음 주에나 오실 거였기 때문에 과일이 더 무르기 전에 드려야 했어요. 그때가 딱 먹기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망고 상자를 들고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계단 쪽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머님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이 4층이다 보니 계단으로 그냥 가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따라 급하게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며 어머님을 부르려고 하는데 가만히 들리는 어머님 통화 내용이 좀 묘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니까. 거기가 진짜 용하긴 용해. 이렇게 빨리 효염이 생기는 것 봐.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운을 다 뺏기는 기분이 들더라니. 참 아리송한 대화였습니다. 들으면서도 저게 무슨 말일까 짐작도 잘 안 됐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이야기를 하는 어머님은 제가 아는 어머님 같지는 않다는 거였어요. 분명 조금 전만 해도 제가 속상하면 당신께서 더 속상하시다면서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느낌이었는데 계단에서 통화하며 내려가시는 어머님은 진심으로 몹시 신나 보이셨어요.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확 달라 보였던 거죠. 게다가 그 대화 내용도 정확히 유추할 순 없지만 아마 저와도 상관이 있다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대화 내용을 들으며 따라가는데 어머님이 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갑자기 우뚝 서시더니 획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뒤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자지러지듯 놀라시는 겁니다. 그 바람에 저도 너무 놀랐고요. 너 거기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네? 저 이거요, 어머님. 드린다는 걸 깜빡해서 어머님 나가시고 바로 따라 나왔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시더군요. 계속 따라왔다고? 네. 어머님은 몹시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그 표정은 본인이 방금 한 대화에 대해서 되짚어 보시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방금 대화에 나도 상관이 있는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당황하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웃으며 여쭤봤죠. 통화하시면서 가시던데 누구세요? 지금도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어머님은 그때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전화를 급히 끊으셨어요. 그러면서 어색하게 웃으시더니 친구야, 친구. 갑자기 전화가 와서 친구네 딸이 이번에 취업이 잘 돼서 그거 얘기한 거야. 친구가 기뻐하니까 나도 참 좋더라고. 어머님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방금 하신 대화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시냐고 했고 망고 상자를 어머님 차에 실었어요. 어머님은 가기 직전까지 계속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께 조심히 가시라고 웃으며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제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이자 결국 안심하시며 가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집에 올라왔는데 계속 기분이 찜찜하더군요. 그러면서 아까 어머님이 하셨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봤죠. 용하다, 효염이 이제야 생기나 보다, 우리 아들 운이 뺏겼다 등등. 그냥 별거 아닌 대화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뭔가가 쎄하고 너무 걸렸습니다. 게다가 그 후에 어머님의 어색한 행동까지. 분명 어머님에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녁 내내 찜찜하고 찌뿌둥한 기분을 안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말을 할까 싶었지만 어머님 얘기다 보니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따로 말은 안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출근하기 위해 씻고 나왔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여서 뒤통수 부분의 머리를 한창 말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게 그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려 올라간 매트리스 커버였어요. 구조가 화장대 뒤로 제 침대가 있었는데요. 제 침대가 화장대와 가까운 바깥쪽이고 벽 가까운 쪽이 남편의 침대였습니다. 그런데 제 침대의 헤드 쪽 매트리스 커버가 말려서 반쯤 올라와 있는 거였죠. 저는 드라이기를 끄고 잠깐 돌아봤어요. 침대에 까는 시트나 이불은 자주 가는 편이지만 매트리스 커버까지 갈 일이 자주 없잖아요. 워낙 매트리스가 무거워서 들어올리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커버가 빠져서 말려 올라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잘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이제야 보게 된 것이었죠. 어쩌다가 커버가 빠졌나 보다 생각하며 다시 커버를 씌우기 위해 매트리스를 살짝 들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트리스 밑부분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매트리스 밑에 무언가가 만져지는 겁니다. 종이 같은 질감이었죠. 이게 뭐지? 생각하며 그것을 꺼내봤는데 제 손에 들려있는 건 봉투 하나였습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일부러 넣지 않고서야 매트리스 밑에 이런 게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급하게 그 봉투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으악 소리를 지르며 그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노란 부적 하나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매일 잠자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 웬 의문의 부적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부적이 어머님이 넣어두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들었던 그 의문의 대화도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용하다느니 효염이 빨리 생긴다느니. 저에게 말도 안 하시고 몰래 매트리스까지 들어서 넣어두신 걸 보면 저에게 별로 좋은 부적은 아닐 거란 짐작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저희 이모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모는 점도 자주 보러 다니시고 사주에 관심도 많으시거든요. 이모, 저 은정인데요. 은정아, 어쩐 일이야? 저 이모, 제가 우연히 부적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부적? 어머, 어디서? 병원에서요. 저희 근데 이모, 부적 용도를 알고 싶은데 꼭 부적 쓴 곳을 가야 알 수 있나요? 아닐걸?
부적도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같다고 하던데, 다만 사람마다 글자체가 다르듯이 같은 부적 내용일지라도 쓰는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라니까 부적 쓰는 점집이라면 대강 어떤 부적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요, 혹시 부적 쓰는 점집 하나 소개시켜 줄 수 있으세요? 그렇게 저는 이모에게 점집 한 애를 소개받았고 시간을 내어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적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는데 저보고 이건 어디서 났느냐고 누구 원한 산 적 있냐고 묻더라고요. 왜요? 일이 꼬이게 되고 잘 안 풀리게 되는 부적이니까요. 어디서 발견했어요? 침대에서요. 가까운 사람인가 보네. 기가 막혔습니다. 그 부적은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게 만드는 부적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고 딸처럼 생각하신다던 시어머니가 실은 이런 부적을 받아와서 몰래 제 침대 밑에 넣어두셨다니요. 도대체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일까지 벌이신 걸까 소름이 다 돋더군요. 점쟁이는 괜히 갖고 있지 말고 불태워 버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까 하다가 일단은 어머님께 물어봐야 되니 갖고 있기로 했어요. 그날 소름 끼치는 기분에 도저히 일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요.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었고 부딪히거나 트러블이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어머님과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고 오히려 저는 늘 감사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던 시어머니셨어요. 저를 항상 예뻐하시고 기특해하시고 챙겨주시려고 했는데 바로 뒤에선 이런 아기가 가득한 부적을 만들어 침대에 숨겨두다니요. 그리고 거기까지 생각하자 어머님의 통화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느니 효염이 이제 생긴다느니 그 말인즉슨 제가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효염이 발생한 것 같아 기쁘다는 거잖아요. 생각할수록 너무 기막히고 어머님의 두 가지 얼굴이 소름 끼치게 무섭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따져 물을까 하다가 어머님의 입에서 직접 그 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토록 의문스러운 어머님인데 대놓고 따지면 어떻게든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에게 연락해서 어머님과 식사 자리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당장은 남편에게도 티내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이 시간에 맞춰 어머님을 모시고 레스토랑으로 왔어요. 다가오던 어머님은 환히 웃고 계셨지만 그 얼굴이 참 달라 보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앉자마자 저에게 무슨 좋은 일 있느냐며 웬일로 이렇게 외식하는 거냐고 말하셨는데 저렇게 인자한 얼굴로 나를 걱정하고 위해주는 척하면서 왜 뒤로는 내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길 바라셨을까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평소처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식사를 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남편에게 꺼냈죠. 참, 여보,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나랑 침대 좀 바꿔줄래? 당신이 바깥에서 자. 당신이 바깥에서 자. 저는 일부러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에 어머님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아니, 갑자기 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그랬죠. 바깥에서 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상하게 자꾸 가위에 눌려요. 무섭기도 하고 벽 가까이서 자는 게 심리적으로 좀 나을 것 같아서 동식 씨랑 침대 위치를 한번 바꿔보려고요. 제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요새 신경 많이 쓰더니 가위까지 눌리나 보네. 알았어. 그게 뭐 별건가? 자기가 안에서 자, 오늘부터. 그런데 남편 말에 어머님은 갑자기 정색하면서 말리시는 겁니다. 과이 눌리는 게 뭐 자리 바꾼다고 해결된다니? 그리고 잠자리 그렇게 막 바꾸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요, 어머님? 왜 안 돼요? 별로 안 좋지. 잠자리 갑자기 바뀌면 더 뒤숭숭하다 너. 그냥 자던 데서 계속 자는 게 나아. 그 말에 저는 어머님이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참 끝까지 너무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안 좋은 기운은 조금도 안 받게 하겠다는 어머님의 심보가 참 기막혔죠. 혹시요 어머님, 이것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가방에서 부적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님 그걸 보시더니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시더라고요. 옆에 남편도 놀라서 보고요. 뭐야? 이거 부적 아냐? 맞아. 이게 어디서 났어? 내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어? 뭐라고? 어머님이 갖다 놓으신 거야. 그쵸 어머님? 효염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침대 바꾸지 말자고 하시는 거죠. 제 말에 어머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어버버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미간을 찌푸리며 어머님께 따지고요. 엄마 진짜예요? 아니 이런 걸 왜 몰래 넣어두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걸 어떻게 한 거야? 나 머리 말리다가 보는데 매트리스 커버가 올라가 있는 거야. 그거 웬만해선 잘 안 빠지잖아. 다시 끼워 넣으려고 보는데 이게 있대? 우리 집이야. 당신, 나, 아니면 어머님 이렇게 3명만 드나드는데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니면 당연히 어머님이 넣어두셨겠지. 그것도 콕 집어서 내 침대 밑에. 어머님,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정색하며 따져 묻자 어머님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저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그거 화합부적이야. 부부 사이 좋게 하고 애기도 잘 들어서는. 은정이 네가 애기 생각이 크게 없는 것 같다 보니까 내가 몰래 넣어둔 거야. 내가 참 주책이다.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 알았다는데도 어머님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변명을 하셨으니까요. 어머님, 저 점집 가서 이거 무슨 부적인지까지 다 들었어요. 남편도 다급하게 묻더라고요. 무슨 부적인데? 화합부적이라는 게 아니야? 화합부적은 무슨. 만약 이게 화합부적인지 그거였으면 어이없어도 그냥 넘어갔을 거야. 근데 이거 내가 잘 안 풀리게 만드는 부적이래. 내가 뭘 하든 무슨 일이든 어려워지고 잘 안 풀리게 만드는. 안 좋은 거지 한마디로. 아무리 미신이고 안 믿으면 그만이라도 며느리 침대 밑에 의도적으로 이런 의미의 부적을 넣어놓으신 건 참 그렇네요. 왜 그러셨어요 어머님?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 어머님 며느리고 이제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제가 잘못됐으면 하고 바라신 거예요? 저도 너무 서운해서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남편도 기막혀 하면서 어머님께 왜 그랬냐고 다그쳤고요. 어머님은 모기만한 소리로 겨우 변명을 하시더군요. 아니, 그게 실은 동식이 너 사업 잘 안 되고 안 풀리잖아.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점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그 운을 다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답답한 마음에. 저는 그 말에 코웃음만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잘 안 풀려야 그 운이 다시 동식 씨한테 간다고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저주부적을 쓰신 거고요. 저주라니,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라니. 어머님은 저더러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냐시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게 누군데요. 어머님은 순진한 얼굴로 계속 그러시는 겁니다. 다 같이 잘 되면 좋잖아. 솔직한 말로 은정이 너야 이미 잘 나가는 피부과 원장인데 좋은 운이 있으면 남편도 나눠주고 하면 좀 좋아? 나는 그냥 그런 뜻에서 넣어둔 거야. 어머님의 변명을 듣는데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느니 제가 속상하면 어머님도 속상하다느니 그 모든 말들이 완전 이빨린 소리였구나 싶었어요. 자기 아들 잘 됐으면 싶어서 도리어 며느리는 잘 안 됐으면 하고 바라는 시어머니라니 제가 들었던 그 어떤 시어머니 썰보다도 더 기막히고 소름 돋더군요. 차라리 그냥 앞에서 막 나가고 못된 시어머니가 낫지 않나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님의 말에 남편도 왜 이런 짓을 저지르냐고 화냈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님과 길게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그 길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앞으로는 집에 오지도 마시고 연락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쐐기를 박았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님 얼굴을 계속 볼 수 있겠냐 하면서요. 어머님은 그런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며 부부가 다 잘 되길 바래서 그런 거였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시는데
듣기도 싫어서 딱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날 어머님에게 아들 이혼하기를 원하시냐고 왜 이런 분란을 만드시냐고 화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선 집에 와서 저에게 어머님 대신으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은 앞으로 보고 싶지 않다. 며느리가 잘못되길 진심으로 바라시는 분을 어머님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남편 역시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된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그 후에 미안하다고 연락이 한번 오셨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제가 폭행을 당하거나 다치거나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정하고 사람 좋으신 어머님의 진짜 실체를 보게 된 것 같아서 도저히 어머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소름 끼치고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한 사람이라 다시는 안 보고 싶은데 그게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참아야 된다고 생각진 않거든요. 그 후 어머님은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고 저도 어머님과 왕래도 연락도 없이 지냅니다. 남편은 따로 어머님을 만나고 연락도 하지만 저에겐 일체 말하지 않고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그 따뜻하고 사람 좋은 미소 속에 감춰있던 진짜 모습. 겉으로는 며느리도 딸이라며 힘든 일을 위로하면서도 뒤에서는 며느리가 잘 못돼서 너무 기쁘고 웃음 참느라 힘들었다고 말하셨던 이중적인 어머님. 살면서 그토록 뒤통수 아프고 소름 끼치는 일을 또 겪을까 싶기도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